세상 같은 걱정도 티끌 같은 걱정도 나눠주세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함께 걱정해 드릴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시면 걱정이 없겠네. 이번 시간에는 게스트분의 걱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잖아요. 짠할까요? 네. 아까 짠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는 키기 그냥 전에.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거 키기 전에 했어요. 우리 그 연달아서 하느라고 점심 먹어가지고 맥주 먹어서 알딸딸하다고 아까 했는데? 얘기하지 그거 점심 않았어요? 먹으면서 맥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먹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태균님 어떤 걱정거리를 가져오셨을까요? 제 약간 경제적 가치관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바뀐 게 그냥 당장 큰 돈보다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 정도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큰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걸까? 아니면 제가 작년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애써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런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현실적인 그러네요. 고민이네요. 변리사 시험을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준비하셨던 거예요? 한 4개월 반 정도? 근데 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진짜로. 네. 진짜로. 진심으로. 알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걔는 진짜로 본인이 천재인지 아셨어요. 진짜 천재인 줄 알고 사실 기본적으로 보통 시작하는 게 네. 보통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그 전해 7월부터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그 학원이 열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재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난 천재니까. 난 천재니까. 네. 그래 7개월부터 2월이면 7, 8, 9, 10, 11, 12, 1, 2 약 8개월이 기본인데 저는 합격 수기에서 가장 짧은 시간 저는 9월에 시작했어요. 를 보고 9월 중순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난 천재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한 2달 했나? 깨달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범위를 한 번 보고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문제도 못 풀어보고. 그래서 그때 느꼈죠.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나는 범죄구나. 범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는데 크게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포기를 굉장히 판단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뭐 내년을 준비하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포기. 근데 왜 변리사 시험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공대생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전문직이라고 할까? 변리사가 거의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목적에 두시고 그렇죠. 하신 거죠? 돈도 있었지만 사실 안정성이 있었죠. 약간 경영학과가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네. 공대생이 전문직을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아니라 전문직을 갖는다 하면은 보통 변리사 시험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돈도 많이 벌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7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7월부터 언제 작년에 시작하셨다고요? 시험을? 네, 작년 9월 중순에 시작해서 2월 말에 시험인데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년 7월부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년을 준비를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1년 휴학을 하기도 했고 그냥 취업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안전한 약간 길이라는 생각이 변리사 듭니다. 시험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쵸. 처음에 태균 씨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본인은 천재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걸 경우의 수는 변수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그쵸. 떨어질 수도 있겠다면은 차라리 취업이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진짜 이과와 문과의 현실이 다르다. 왜요? 라는 게 취업 왜냐면은 보통 시험과 취업을 고민할 때 이거에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문과들은요? 아, 취업에 내가 언제까지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취업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훨씬 크니까 시험은 내가 하는 대로 실력이 나오니까 점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사실 시험이라는 게 뭐 회계사 시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공무원 시험, 뭐 아. 행정고시, 하다못해 이런- 로스쿨이라도 로스쿨. 리트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면 저희가 좀 더 취업이 문과가 좀 더 취업이 안 되니까. 좀 더가 아니라 확연하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니까. 되니까. 아예. 사실 제가 말한 게 그 취업은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난 천재니까? 약간 아니, 그건 그런 거랑 아니고.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 건가? 시험은 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문과보다 이과, 특히 공대 취업이 조금 더 잘 된다. 괜찮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지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변리사 시험은 해봤잖아요. 해봤더니 아니다. 패스.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쵸. 네, 문과생한테 시험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게. 그쵸. 시험이 좀 더 도피성이 그쵸. 있긴 하죠. 물론 도피하지 않고 실제로 그게 꾸민 사람도 있긴 그쵸, 하지만 그쵸. 약간 취업을 그런 하다가 느낌이 있지. 공부를 하는 게 나으려나 어.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긴 하죠. 뭐 어쨌든 사실 태균님이 가져오신 고민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단 포기를 했는데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그 포기로 인해 새로 정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내 가치관이 변한 건지. 맞아. 그게 좀 고민이신 거죠. 네. 근데 뭐 변리사 시험 포기하고 지금 취업으로 돌리셨잖아요. 근데 네. 취업을 하셔도 뭐 사실 제가 공대생에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그만큼 잘 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게 여기서 말하는 큰 돈과 여기서 말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숫자로 혹시 생각하시는 말해줄 거. 수 있어요? 숫자로 변리사를 합격을 하면 보통 초봉이 어느 정도 돼요? 초봉이 한 5천 정도 된다고 5천? 들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언저리로 공대생이 뭐 초봉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변리사라는 건 전문직이고 음. 전문직은 그 정년이라는 게 딱히 없는 직업이니까 그만큼의 안정성이 있는데 사실 네네네네.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는 몇 살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음. 그리고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5천, 6천, 7천, 8천 진짜 상승률이 더 중요해요. 대박이다. 대박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진짜. 거의 그게- 1억대에서는 맞아. 정말 자기 실력 싸움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큰 돈은 연봉 1억이고요. 그리고 제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은 300 이상입니다. 월 300. 네. 초봉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냥 한 3, 4년 차 됐을 때 한 350, 400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네, 살고 그 싶다. 정도. 근데 3, 4년 차에 사실 350살 별리사랑 비교 안 했을 때는 그 정도도 많은 많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했을 음. 때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답을 내려주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왜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슬프다. 그렇죠?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커가는 걸 요즘 들어 우리가 또 우리 나이대가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사실 저만 해도 취업 처음 시작할 때 연봉 3천 후반에서 4천은 받아야 좀 취업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내 현실을 알고 부딪힐수록 목표하는 연봉대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더 괜찮아가 자기 합리화라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받아들이자. 굳이 이걸 자기 합리화다 뭐다 정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미련을 버린 건지 안 버린 건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첫 월급을 이만큼을 받았어. 근데 내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주위 사람들이 이만큼을 받고 있는데 난 이 정도야. 근데 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변리사 시험 같은 거는 전문직 시험은 이제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막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일단 뭐든지 되는 거 빨리 해보고 그다음에 맞아요. 내가 그거를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면 어리잖아요. 맞아. 젊잖아요. 아직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 가신 선배들 다니는 선배들도 보면은 제가 이만큼 받는데 내가 이만큼 받는다고? 약간 이런 오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직 진짜 많이 해요. 이직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대기업 그거는 가도 또 이직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또 다르고 막 이러니까 계열사마다 다르고. 그래서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니 맞아. 일단 기회가 오면 오면 잡아보고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우리가 문과라서 그런가? 아니 다 문과라서 비슷하지 않을까? 문과라서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현실도 다를 수도 있어. 좀. 저는 약간 제 가치관이 뭐냐면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고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러니까 이런- 자아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네. 네. 직업의 목적이. 네. 뭐 자아실현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메인 리즌은 아니다. 그런 게 가치관이라서 그러면은 본인은 어떤 걸 할 때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좀 자아가 실현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게. 저는 제가 어떤 거라도 잘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보통 일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겠네요. 일에서 있는 거 그죠. 아니에요? 일에서도 느낄 수 있고 뭐 제 취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제가 보컬부 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노래방을 갔는데 오늘 노래가 너무 잘 됐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요. 그럴 때 바로 행복감을. 네, 그럴 때 항상 그런 생각해. 이거를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런 건 굉장히 저희 세 번째 곡 신청곡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부르셔도 MR 깔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 거절 안 할 줄 몰랐어. 저 노래방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노래 진짜 잘하시거든요. 진짜 하실래요? 맞아. 저 MR 깔아드릴까요? 근데 여기서 혹시 에코 없으면 에코는 안 고정 돼. 가능한가요? 고정이 고정은- 가능한가요? 고정이요? 네. 보정. 보정이요? 피치 이런 거. 에코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에코도 약간 그 교장 선생님 에코 있죠. 네, 약간. 이거. 아니 뭐 다양한 그 보정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있는 것 같다. 강당에서 있는 것 같다거나. 전화를 아니, 뭐. 하는 것 같다. 네, 전화하는 것 같다거나 그런 식의 보정은 EQ 가능해요. 정도만 만져준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다양한 이펙트를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뭐 음정을 맞춰주거나 그거는- 이런 거는 제 실력 밖이라서. 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우리 여기까지 왔죠? 노래 잘한다고. 네. 그죠. 노래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건 사실 저한테는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 큰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도 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필요했던 그쵸. 거인 거죠? 그쵸.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굳이 저도 나머지 두 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너무 자기 합리화하는 건가? 내가 진짜 미련을 버린 건가? 이런 고민은 사실 크게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는 이제 본인이 아니니까 변리사 시험을 포기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 본인이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못 벌었는데도 나 진짜 괜찮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못 벌면 다른 것도 하면 네, 돼요. 뭐 그때 가서 진짜 이직하면 됩니다. 나중에 변리사 시험 솔직히 도전할 맞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가치관에 있어서는 큰돈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거는 저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거는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결국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쵸. 돈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그 오프닝 녹화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SK 하이닉스 자소서부터 열심히 쓰셔서 그걸 서류 합격을 하는 걸 일단 1차 목표로 받아보시는 그렇죠. 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정말 나는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 그때는 진짜 변리사 시험 잘 보실 수도 있고 맞아요. 더 대단한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못 가겠다. 이런 거 있죠. SK 하이닉스 한번 가보니 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또 다른 동기가 될 수는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네. 아무튼 그냥 지금은 뭔가 방향을 찾아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너무 나무랐나요? 아니요. 저희가 도움이 근데 됐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사실 이 주제를 꺼낸 게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내려주세요도 아니었고 네. 정답을 내려준다고 해도 들을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집이 강하세요 또.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은 듣고 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었던 건 네.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그런 뭐라고 하지? 관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목적은 이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네. 잘 걸러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그럼요. 고집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본인의 왜 고집대로. 방금 눈 질끈 감고 얘기했어? 언젠가 또 저한테 전화 오겠죠. 고민 상담을 하러. 그러면 저는 가끔 오거든요. 고민 전화로. 상담이. 네. 그러면 제가 말하면서도 알아요. 어차피 안 듣는다. 어차피 내 말 어차피 정해져 있구나. 안 한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막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약간 이런 걸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나? 기억 안 나요.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변리사 시험 해라 이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진이라는 제 친구 그때 당시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던 제 친구를 연결해줬어요. 근데 걔는 하라고 했던 거야. 너무 그게 쏙 마음에 들었던 대답이었던 거죠. 흡족하셨구나. 대단해. 바로 시작을 하셨고 바로 시작을 했어. 바로 시작을 하셨죠. 그때가 9월 말이었습니다. 세진이를 빨리 연결시켜줬어야 했나요? 그러게. 세진이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개월 반으로 내 평생 저는 고시 공부를 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그쵸. 가성비? 메리트. 고시의 가성비를 따지시는구나.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고시 공부 경험에 음. 가성비를. 나도 해봤어. 써야도. 그런 네.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어. 최근 들어서 요즘 뭐 준비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그 텔레마케팅 톤을 또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어제 인사를 보세요. 아, 정말.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 생각에 대한 생각 주제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네. 생각해오신 건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연관된 네. 내용이긴 한데, 그 진로에 있어서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굉장히 그 논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반대 의견들이 많은 그런 논제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사실 이게 종종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길을 주제가 좀 나올 나올 때가 있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딱 정해서 토론하듯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찬반으로. 찬반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일, 오케이. 잘하는 오케이, 일 오케이. 한번 딱 정해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2부를 맞춰볼 텐데요. 태균님이 골라주신 2부 끝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2부 끝곡은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시작할 땐가 찬바람이 불어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가을 시점에서 쓴 곡인데 좀 있으면 가을이 오잖아요. 입추도 지나갔고요. 말복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이거 방송 나간 날이 9월 첫 주예요. 맞아요. 그러면 완전 초가을이겠네요. 그쵸. 네, 그때 빨리 이 더위가 사라지고 이 모기도 사라지고 가을이 돼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곡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벨만 3행시 듣고 바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행시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문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솔직히 말하면 하나, 둘, 셋. 별!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하나, 둘, 셋. 만! 만나고 보니 생각보다 의미 있었다. 오. 감사합니다.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저는 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요.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든 과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잠든 시간으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푹 자든 여기 이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꿈을 꾸든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겠죠? 요즘 저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잠든 사람들이 꿈을 사가는 백화점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소설입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조금만 의미심장한 꿈이 있으면 로또를 샀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잠을 푹 못 자나 싶어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어서 그런가 요즘은 어떤 재밌는 꿈을 꿀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곤히 잠든 사람을 보면 어쩜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든 순간만큼은 다들 순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팍팍한 생활 속에서 훌쩍 떠나기도 힘든 요즘, 다들 꿈에서만큼은 가장 멋진 곳에서 온갖 신나는 일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잠든 내 영혼이 꿈백화점에 가서 꿈을 고른다고 말이에요. 내일은 영 기대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밤의 꿈 정도는 기대하면서 잠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스웨덴 세탁소의 꿈의 입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그녀, 김보통, 김사란의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